하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통계를 보니까 구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친구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의만 조금만 관심 갖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눌러주면은, 저도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 수익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지금 구독자가 늘긴 느는데 1000명까지 가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멀었거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 강의를 지속하는데 저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야 저도 앞으로 판례 규제, 핵심 정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금년도 노무사 시험이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영어 지텔프 시험을 통과하면 응시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만일에 지텔프 시험에 떨어지면은 그 노무사 시험 응시를 못 하게 되면은 강론 내년 대비한 이론서하고 그다음 7급 수험생 대비한 핵심 정리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재들도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무료로 계속 제공하기가 어려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돈 내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관심 갖고 또 주변에 또 공유도 해 주시고 또 얘기도 해 가지고, 구독자가 어쨌든 1000명이 넘어서 수익이 발생되면 이 강의가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조금만 성의를 갖고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남은 이 편에 남은 것들은 이제 정보공개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양은 많은데 그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그래도 가끔 출제는 되는데 그 양이 다행히 많지는 않고 어려운 부분도 없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음미할 게 뭐냐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죠. 근데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행정규제 기본법이 있죠. 근데 이게 혼동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자, 373에 가면 그 맨 위에 적용 범위 있죠. 자, 민원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말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행정절차법에도 봤지만 일반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행정절차라고 지문을 구성하면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것 중에 민원 처리 절차를 규정한 거기 때문에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원 사무에 관한 이러면 일반법이에요. 그리고 뭐에 대한 관계냐를 잘 봐야 돼요.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이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은 고정화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일반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 될 수도 있다. 목적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정의 다 외워야죠. 다 외워야 되는데, 민원과 고충민원, 일반 민원과 고충민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민원의 세 분류도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해가지고 저거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도와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질의는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어 단어 2번, 3번은 그 국어 단어 그대로예요. 질이니까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거고, 건의 민원은 건의를 하는 거니까 개선 요구.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나마. 그래가지고 법정 민원, 요거는 이제 인허가 신청, 그 다음 장부대장은 공증이잖아요. 행정행위 그 신청, 신고, 요것도 배경지식 활용하면 나머지는 그 싸그리 기타 민원이다. 그래서 암기 부담은 별로 높지는 않아요. 다행히. 복합 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에 여러 개 관련되는 거. 이게 이제 이 복합 민원에 관한 게 인허가 의제하고 이제 계획의 집중요 관련된 거 배웠죠. 요 판례 그 관련해서 봤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민원인에 관한 게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 거 다 똑같아요. 법인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 단체까지 다 말하죠. 근데 행정기관은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경제 주체를 할 때는 얘도 민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주수 등이 불명확한 자, 이런 거 제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도 외워둘 필요가 있고, 권리와 의무 다 목록부터 외워야 돼요. 민원 신청,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거, 이거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용 범위는 미리 봤는데, 그 판례 보면은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 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거는 특별법이다라는 거죠. 특별법.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처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이거는 외워야죠. 재량인지 기속인지는 법률이 정하게 나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구체적인 내용 가면 민원 처리 원칙이 있죠. 제목 외우면 웬만한 게 본문 문장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신속 공정 친절에다가 이제 적법이 얼마 전에 추가가 되는 바람에 이거 제목 외우면 끝나고, 그 다음에 민원 처리의 원칙도 우선 처리, 부당지연 금지, 부당결 금지. 그 행정절차법에는 부당결부 금지가 규정이 없었잖아요. 신의성실, 신뢰보 원칙은 있는데 여기에 부당결부 금지가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절차 강화 금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정보 보호 사생활 까발리면 안 된다. 약방에 감추고. 민원의 처리인데 민원의 신청 문서주의 외울 게 없죠. 다만 이제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 이거 외워야죠. 기타 민원. 민원의 접수인데 이것도 우리가 사인의 공법 행위에서도 봤죠. 싸가지 없이 이걸 갖다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행정기관회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부당하게 되돌려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사인의 공법 행위 신고 신청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 익히면 다 법률도 복사 붙이기 입법이 많아가지고 접수증 줘야 된다라는 거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죠. 쓸데없는 거 요구하면 안 되고,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본 제출도 허용해야 된다. 이것도 의미할 거죠. 왜냐면 원본에는 발급할 때 인지를 줘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사본 제출도 허용해야 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을 처리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 서류 또는 구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처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외워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신청 받았을 때도 이건 이제 그 전에 지출한 게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 이용에 하는 거, 이건 뭐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개정되면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다 마찬가지 5번도 이런 게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민원실 설치, 이거는 재량이라는 거, 그 다음 민원 편람 비치 등 신청 편의 제공은 의무라는 거,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기부도 주민 편의를 위한 건데 이건 재량이라는 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 교부도 재량이라는 거, 문헌민서 이송, 이건 약방의 감추예요. 우리가 행정절차법에도 봤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바로 싸가지 없이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라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된다는 거 의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원 처리기간에 관한 거, 이거 뭐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 고충 민원의 처리에 관한 거 7일, 뭐 숫자도 이거 다 외워야죠. 그래서 참 재미 하나도 없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처리기간의 계산에 관한 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건 특례니까.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그거 없으면 민법이 준용되는데, 이거는 특별규정이라 별도로 또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관계기관 부서 간에 뭐 협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건 뭐 별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 다음 민원 처리 예외인데, 법적 민원을 제외한다라는 것, 이런 거 뭐 다 외울 수밖에 없고, 민원문서 보완 취하에 관한 건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죠.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취하할 수 있다. 근데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죠. 이것도 숫자 2회 이상, 이런 거, 악성 민원에 대한 거죠. 이거 숫자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민원 심사관의 지정 의무다. 그 다음, 민원 처리 결과 통지인데, 문서주의는 외울 게 없죠. 당연한데. 그 다음에 예외는 별도로 외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유 제시에 관한 특칙이죠. 그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할 때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안 보면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거부에 관한 거는 행정절차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부는 현재 권익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352의 맨 밑에 판례 그거잖아요. 그 행정절차와 관계되는 그거는 이건 대상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 380에. 이거 잘못 인용했구나, 내가. 좀 전에 인용한 거 잘못 인용했는데. 이거는, 제가 순간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이유 제시는 이건 행정절차법에도 수익적, 침입적 공통이었죠. 괜히 여러분에게 혼선을 줬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거, 이거 재량이죠. 이거는 무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거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여기도 적용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원 수수료, 이것도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현금만이 아니라 수입인지 수입증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법적 민원에 관한 사전심사 청구인데 그 약식 절차죠. 이게 사전심사. 이게 예비결정, 그 다단계 행정결정과 똑같죠. 이거 사전에 심사를 안 하고 투자를 막대한 거금을 투자했다가 본행정회의가 거부되면은 엄청난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심사에 관한 거는 그 다단계 행정결정 있죠. 다단계 행정결정의 그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70일에 있었죠. 70일에 그 위에 관련 판례가 그거죠. 예비결정 부분하고가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거 취지가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전심사와 관계되는 건데, 요 굉장히 또 중요한 판례 있죠. 요 사전심사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자는 게 취지다라는 거죠. 또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닌 점, 그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행정청은 사전심사 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더라도 사전심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종국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종국적인 거에 되는 거예요. 처분이 되려면. 또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이거 음미할 중요한 판례고, 복합민원의 처리인데 이거 재량이죠. 주무부서 지정, 이거 의무가 아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이게 소위 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라는데 이건 의무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판례 보면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취소사에 이를 정도의 의미 존재하지 않는다. 적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는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법률하고 연계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인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위와 같은 사전 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이때 위법이다. 근데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죠. 재량권의 불행사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 이 말 나오면 뭐 당연히 이거는 위법이죠. 재량의 불행사 혜택가 재량 하자 유형이니까, 그죠?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이것도 재량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량인지 의무인지가 뭐 입법자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민원 후견인하고 민원 심사관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건 민원인 도와주는 거지, 이거는.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이거 설치 운영 의무죠. 이것도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거부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이거는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이거는 권리구제에 관한 거니까. 자, 근데 요거는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 논점은 3-209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행정심판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그래가지고 그 구별 실익이 있거든요. 적용법률이 다르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종합정리는 거기서 3편에서 할 거니까, 3편이죠. 책으로는 3권이고. 자, 일단 숫자 외워야 돼요. 그 이의신청은 60일이 많아요. 행정심판은 90일이죠. 안날부터 90일인데 이의신청 계열은 60일, 30일이거든요. 그 숫자도 외워야 될 거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애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숫자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청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배경 알면 당연히 이건 알게 돼요. 사편 공부하면. 상급행정기관 장이 아니라 행정기관 장에게 하는 거예요. 문서로 하는 건 약방의 감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도 외워야 돼요. 그 재결기관하고 다르거든요.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여기는 10일이죠. 1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의 그 재결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런 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규정이라.
행정심판은 그 3-245 3-245 보면은 그 맨 위에 1번 재결 기간인데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부득이할 때 위원장 직권이죠. 이건 신청에 의한 게 아니고,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권리구제에 관한 논점이라 이거는, 인용을 해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대. 이때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 이내, 60일, 10일. 이거 뭐 외우지 않으면 톡박 굴려서 끌어낼 수가 없죠. 그 연장 사유도 통지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논점이 나오죠.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거쳤다고 제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그 다음에 이제 민원제도의 개선 등인데,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 이게 주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 그랬죠. 민원처리 기준표 조정도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도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제도 개선은 행정기관의 장. 이거 제목 옆에 다 이상하게 주석 단 것 같은데 편집할 때 없어졌나? 편집할 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제목 옆에 행정기관의 장. 그 1, 2, 3번은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게 다뤄놓으면 내용에 관한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제목 정도 외우면 되거든요.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게 이제 제도 개선 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구체적인 개선안 발굴하는 거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다. 그런 거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민원제도 개선 조정회의 있죠? 이거는 소속을 외워야 돼요. 국무총리 소속. 그 제목 옆에 국무총리 소속. 그러면 제목 갖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이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이 권한의 소재가 누구냐. 그 제목에 달아놓으면 돼요. 확인점검평가. 이것도 행안부 장관. 그 제목 정도 누구 권한이냐를 제목에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그 옛날 교재는 써놨던 것 같은데 희한하네. 제목 옆에다 그 누구 권한이냐만 써놓으면 제목 갖고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행정기관의 협조. 이거는 뭐 당연히 협조해야 되지 뭐 협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의무란 건 당연한 거고. 민원 행정기관의 여론 수집도 이게 행안부 장관. 국민 제안의 처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제목 갖고 될 그런 거고. 행정규제 기본법은 이제 출제 빈도가 극히 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오히려 행정규제에 가는 거는 행정법보다는 행정학에서 더 중시되죠. 중시. 그래가지고 뭐 규제 완화가 뭐 요즘 추세인데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취임하면은 이제 그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규제는 대폭 완화할까 불보듯 뻔하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완화돼서는 안 되는 규제까지 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해제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거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예견이 되는데 진짜 걱정이에요. 네. 하여튼 5년간 비관하지 않고 잘 살아서 생존해야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사회 비주류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는 5년간 접어야 될 겁니다. 저항했다가 오히려 준엄한 공권력의 철퇴만 맞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예견돼서 참 굉장히 우울합니다. 솔직히. 자, 행정규제 기본법인데 목적은 규제 완화가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정의인데 이거 음미할 게 그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 행정규칙으로 갖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규제라는 개념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규제라는 건 당연하지. 뭐 이익을 주는 게 규제겠어요.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에요. 행정규칙에 의한 거는 행정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규제 영향 분석인데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규제가 미치는 영향 뭐 뻔한 얘기고, 이것도 규제에 관한 일반법이죠. 규제에 관한 한. 그 다음에 적용 배제 사항은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절차법에서 말한 대로 그 실질적인 행정이 아닌 거, 행정 규제니까 그 법률 명칭이 행정 규제 기본법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실질적음의 입법, 사법, 통치행위, 유사, 그 다음에 뭐 6번 조세 종목 세율 이 정도 외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수단의 대표가 행정행위, 침입적 행정이라는 거고, 규제 완화가 추세라는 거고, 규제 법정주의다라는 거죠. 규제 법정주의. 이 침입적인 거에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근데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을 하더라도 위임을 할 수는 있죠.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되고, 뭐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 위임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때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어서 뭐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법령 보충 규칙 바로 그 내용이죠. 1권에서 봤죠. 1권에 이게 1-311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 복습한 거죠. 규제 원칙은 뭐 단어 외우면 돼요. 자유와 창의 존중,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행정학에서도 이런 거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 때 미국산 그 미친 광우병 걸린 소 위험이 있는 거 규제 완화하려고 할 때 헌법재판까지 갔거든요. 근데 기각결정 내렸는데, 헌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고시가 그때 농림부 고시가 이 법률 위반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광우병에 관계되는 건 뭐예요? 보건에 관한 거고 식품, 의약품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를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완화하는 거는 위법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헌재는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볼 땐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이게 그나마 중요한 논점인데,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잖아요. 뭐 생명, 인권, 뭐 이 중요한 가치,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그 다음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죠. 원칙적 규제, 뭐 사후 허용이 아니라 이 규제 완화가 취지다라는 거 알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목 나와봐야 제목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출제빈대가 나아진 게 저런 박스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요런 구체적 내용은 행정학은 굉장히 좁쌀스럽게 출제되는 과목이거든요. 제 수험 감각으로 볼 때는 요 구체적 내용은 행정학에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행정학 규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제 등록 및 공표 국회 제출 의무는 중앙행정기관장이다라는 거고, 중앙행정기관장이 몇 개냐, 이런 개수까지 행정학이 또 외워야 되죠. 행정법은 행정학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좁고, 논리적이라 좀 뭔가 학문다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행정학은 오만 난삽한 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경영학 베끼고 정치학 베끼고 막 법학, 경제학까지 일부 베끼고 이래가지고 오만 잡탕 과목이라 진짜
재미도 없고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범위가. 저도 수험생인데 그때 공부한 거 웬만한 몇십 년 전에 것도 웬만한 거 제가 제 흥미를 갖고 공부한 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행정학은 이건 도대체 내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뭐 막스 베버의 권위 원천 세 가지에 따라 리더십,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권위, 합법적 권위,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이름도 몇 명 기억도 안 나요. 아, 진짜. 그냥 행정학이 지겨워서 저는 오히려 합격한 것 같아요. 내가 빨리 합격해야 이 행정학 지겨운 과목 공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행정학이 제 합격의 1등 공신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겨워가지고 아주. 여러분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행정학 참 범위가 넓고. 그래서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장이 뭔지도 숫자까지 다 외워야 된다. 행정법하고 달리. 그 다음에 자체심사 의무도 중앙행정기관장이죠.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시한 명시 의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 형평. 여기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의견 수령 의무는 중앙행정기관장. 이거 뭐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사 요청인데, 뭐 예비심사도 제목 정도 열면 돼요. 이런 제도가 있다. 심사 한 45일 이내에. 이것도 뭐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객관식에 딱 좋은 거라 그냥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정리할 때 빼더라도 외워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빼버리면 만약에 이게 출제된 건 불이타라 그러죠. 불이의 타격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빼놓지 않고 이론서 볼 때는 보되 나중에 이제 핵심 정리로 정리할 때는 이런 걸 빼고 보는 거예요. 개성 공고, 뭐 이건 위원회 권한이죠. 위원회 권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역적인 거라 혼자 결정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넘기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뭐 14번 보면은 기존규제 자체정비 의무 중앙행정기관장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이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냐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게 헷갈리네.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국무총리였다, 대통령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 소속 같은데 이게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수험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국무총리로 또 다시 내려갔구나. 432에 보면 그 맨 위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죠. 설치, 제목 옆에 국무총리 소속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이게 뭐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이게 막 개정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게 헷갈렸는데 국무총리네요. 그래서 이런 게 소속 설치가 어디에 돼 있냐 그런 게 출제가 많이 된다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구성위원회는 이 숫자도 여기가 출제 빈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다른데 법률에는 저 위원이 몇 명이냐.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들 출제가 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법률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주제, 논점이 그 소속, 또 누구 주무부서가 누구 권한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원장과 위원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이라는 감각 갖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법률에서도 다시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